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지속적인 엘니뇨의 발달로 인도네시아, 북아프리카, 미서부 등지에서는 대가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 목숨을 건 이 보트피플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의 밑바탕에는 기후 변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나오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유다현 씨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0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최근 북아프리카에서 무동력 보트에 이제 몸을 싣고 유럽으로 건너가던 보트 피플이죠. 네. 난민들이 때로 죽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5월 4월 그리스 로도스 섬 인근 해상에서 난민 950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하면서 어린이와 여성 등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조난 신고를 받았던 이탈리아 또 몰타 국경 수비대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겨우 28명만 구조를 했습니다. 922명은 죽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까지 올해만 벌써 2,000명이 넘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밀항하려다가 죽었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대기 중인 난민 수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네. 북아프리카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생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다 최근에는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판을 치면서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량 난민은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네, 센터장님이 그 제목을 아프리카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내놓으셔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한 방송국에서 방영이 됐던 다큐멘터리를 생각이 났는데 이것의 배경도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기는 사막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한 아프리카인들의 눈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눈물 시리즈는 지구 온난화, 자연 파괴의 위험성 그리고 인간이 맞게 될 위기를 경고했던 다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프로의 프롤로그를 보면 뜨거운 경랑의 땅이라는 제목하에 모든 것이 시작이며 살아있는 모든 것의 미래 아프리카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무서운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는 초지와 농지를 황폐화시키고 인간과 동물을 모두 생존 한계선상으로 몰아넣으면서 더 큰 분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마음을 뒤흔드는 춤과 노래와 리듬이 살아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면서 사랑하고 이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실제 그 안에는 기후변화로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아프리카인들의 눈물을 담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가 희망 없는 땅이라고도 불리죠. 결국에 이런 어려움이 제스민 혁명을 만든 원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휩쓸었던 제스민 혁명을 일부에서는 민주혁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혁명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혁명이라고 보도를 하고 했었죠. 네.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던 2010년은 당시 식량을 수출하던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에서 아주 대가뭄이 들었어요. 이들 나라들이 식량 수출을 중단하자 세계적으로 식량 파동이 일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 그 국가의 국민 80% 이상이 하루에 1달러에서 한 3달러로 사는 극빈층들이거든요. 근데 식량이 가격이 폭등하면서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튀니지의 정권 교체를 가져왔던 제스민 혁명이 이집트라든가 리비아를 거쳐서 아라비아 반도에 속한 바레인, 예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란 등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전역으로 번져나가면서 독재 정권을 갖다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제2의 제스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도 2011년 제스민 혁명 당시와 지금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2의 제스민 혁명이 역시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비극은 진행형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 경고입니다. 심각한 기후변화가 제2의 제스민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건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수량 감소는
아프리카의 눈물로 나타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21세기 최악이라는 다르푸르 학살이 발생을 했었고요. 베르베르의 비극과 에트루리아의 내전도 가뭄 때문입니다. 식량 감산과 초지 부족을 만든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결국 북아프리카의 제2의 제스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막화와 함께 대가뭄, 또 이로 인한 자연 환경 파괴, 또 식량난 등 상황이 악화가 돼서 사회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또 정치적인 대사건이 또다시 터질 것이란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제리의 평화와 민주를 위한 비정부 기구인 ASC 창설자 함자 하무세는 또 다른 혁명이 다가오고 있으면 확실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북아프리카에 다가오는 혁명, 기후 정의를 위한 투쟁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던데 이 사람은 네. 그는 시기가 언제인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현재 북아프리카의 상황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옛날보다 더 자주 장기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주민들의 고향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 유엔 정부간 기후위원회에서도 북아프리카 지역이 더 더워지고 가뭄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 그리고 강수량 감소로 가뭄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2025년까지 현재보다 1억 명 이상의 물 부족에 더 시달릴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수자원이 더욱 고갈되면서 생존의 문제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네. 더욱 심각해지는 기온 상승, 또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감산, 물 부족 등은 북아프리카의 국가 지속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또 이로 인한 테러도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과 관광산업 등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 및 경제 주체들의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가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기에 국제사회가 이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시민단체 무슬림 환경감시의 모세 테드맨은 도이치벨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아프리카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요소로는 물과 에너지와 음식과 토지 황폐와 사막화 등 5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는 사막이 점차 넓어지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들면서 실업률이 급증을 하고 도시의 빈곤화와 폭력, 빈발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도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심각한 물 부족과 식량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2의 제스민 혁명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강 건너 불이라는 시각이 아닌 지구촌 가족의 아픔이란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원과 또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